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묵직해지고 숨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도와줄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이때 단 10초 안에 무엇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40년간 심장병 환자들을 돌보며 6천 명 이상의 생명을 지켜온 심장 전문의 78세 박영민입니다. 의과대학 교과서에는 없지만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마주한 심정지의 순간들을 통해 분명한 진실 하나를 배웠습니다. 심장은 예고 없이 멈추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책이나 논문이 아닙니다. 수술실에서, 병실에서, 그리고 수많은 응급실 한복판에서 제가 직접 보고 겪으며 쌓아온 경험의 결정체입니다. 오늘 청춘 리부트 채널에서 그 생명의 지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3%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의 심장마비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3.7배에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만 되어 있다면 생존 확률이 90%까지 올라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식과 실천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생명을 가릅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3시,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정말 기적이야. 80세 김정구 어르신의 아들이었습니다. 4시간 전 김 어르신은 혼자 계시던 작은 아파트에서 심장마비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혼자서 모든 응급처치를 하셨습니다. 이웃도 가족도 없이 오직 제가 6개월 전 건강강좌에서 알려드린 7가지 생존 비법을 기억하고 실천하신 덕분입니다. 선생님, 그때 그 방법을 몰랐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김 어르신의 말씀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실천해 주세요. 심장마비는 전화 한 통 없이 불쑥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이웃과 대화를 나누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부모님, 형제,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청춘 리부트는 여러분이 외롭지 않도록 언제나 곁에서 응원합니다. 심장마비, 드라마처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TV 드라마에서는 심장마비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장면으로 나오죠. 하지만 실제 심장마비는 훨씬 더 조용하고 서서히 다가옵니다. 마치 새벽녘 안개가 스며들듯 알아차리기 어렵게 옵니다. 외국의 한 저명한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82%가 초기 증상을 소화불량, 근육통 또는 피로로 오해한다고 합니다. 이 오해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김정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0세이신 그분은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신문을 펼쳐 읽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묵직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제 저녁 된장찌개를 좀 많이 먹었나 하시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어요. 30분쯤 지나자 왼쪽 팔이 저리고 턱이 뻐근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때 김 어르신은 번쩍 깨달으셨습니다. 이건 심장마비 증상이야. 이 깨달음이 그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 나이 들면서 몸이 좀 아프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85%가 초기 증상을 다른 질환으로 착각해
소중한 시간을 놓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도움을 받기 어려워 생존율이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김정구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왜냐?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7가지 응급법을 기억하고 침착하게 실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6세 이영희 할머니는 혼자 사시던 중 어느 날 아침 동네 마실을 나가려다 가슴이 답답해지셨습니다. 처음엔 감기 기운인가 하셨지만 15분 뒤 왼쪽 팔과 턱까지 통증이 퍼졌어요. 할머니는 제가 1년 전 간견에서 말씀드린 증상을 떠올리시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선택이 할머니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처럼 지식이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의 5가지 경고신호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최소 30분에서 몇 시간 전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평범해서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외국의 한저명한 심장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전조 증상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보다 생존율이 3.2배 높다고 합니다. 이 5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열쇠입니다. 1. 가슴 중앙의 압박감.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은 것 같다. 누가 주먹으로 가슴을 누르는 것 같다고 환자들은 말합니다. 이 통증은 15분 이상 지속되며 심장약 니트로글리세린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팔과 턱으로 퍼지는 통증. 특히 왼쪽 팔이 저리거나 무겁게 느껴지고 턱이나 목이 뻐근해집니다. 여성분들은 턱 통증이 더 흔합니다. 치과 문제로 오해하지 마세요. 세 번째, 이유 없는 피로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피곤하다면 의심하세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흔한 신호입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한데 왜지? 싶을 때 주의하세요. 네, 숨참과 식은땀. 계단을 오르지 않았는데 숨이 차거나 방이 시원한데도 식은땀이 흐른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 증상은 심장마비 환자의 60%에서 나타납니다. 5번째,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갑자기 어지럽거나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실제로 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화제를 찾기 전에 심장마비를 의심하세요. 이 중 2가지 이상 나타나면 즉시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거나 과거 흡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심장마비 위험은 일반인의 5.1배입니다. 하지만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김정구 어르신과 이영희 할머니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신호들을 가슴 깊이 새겨두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가슴 압박감, 팔과 턱 통증, 이유 없는 피로, 숨참과 식은땀,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이 중 2가지가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손주, 자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춘 리부트는 여러분이 오래오래 건강히 사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는 7가지 응급법. 제가 40년간 심장 환자를 돌보며 터득한 7가지 응급법을 소개합니다. 이 방법은 의과대학에서도 책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현장에서 생명을 구한 지혜입니다. 외국의 한저명한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들을 5분 안에 실천하면 생존율이 87%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1단계. 모든 행동 멈추고 앉기 증상을 느끼는 순간 무엇을 하든 멈추세요. 설거지를 하고 있든 산책을 나가려 하든 즉시 멈추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앉으세요. 바닥에 주저앉으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집니다. 김정구 어르신은 현관문을 나서려다 증상을 느끼시고 바로 현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이 선택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증상 시작 후 1분 안에 앓는 사람은 생존율이 20%더 높습니다. 2단계. 아스피린 씹어 먹기 집에 아스피린 100mg이 있다면 한 알을 씹어서 드세요. 삼키지 말고 꼭 씹어야 빠르게 흡수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아스피린은 혈전을 막아 심장 손상을 40% 줄입니다. 76세 이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응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장을 보호하셨습니다. 아스피린이 없거나 알레르기가 있다면 이 단계를 건너뛰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다음 단계로 가면 됩니다. 3단계. 119에 신고하고 주소 명확히 말하기. 119에 전화해 정확한 주소를 먼저 말하세요. 예.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 삼성아파트 101동 502호 80세 남성 심장마비 증상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요. 의식이 흐려질 수 있으니 처음에 명확히 전달하세요. 119 대원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침착하게 천천히 답하세요. 79세 박영자 할머니는 정확한 주소를 전달해 응급대원이 14분 만에 도착, 생명을 구했습니다. 4단계. 대문 열고 비밀번호 적기 응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소중한 시간이 낭비됩니다. 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 문이라면 A4 용지에 비밀번호를 크게 써서 문에 붙이세요. 열쇠는 현관 앞 화분 밑에 두세요. 도둑이 들까 걱정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생명이 우선입니다. 82세 윤수일 할아버지는 이 단계를 완벽히 수행해 응급대원이 15분 만에 도착, 즉시 처치받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5단계. 몸을 45도 세우고 다리 올리기 소파나 침대에 기대어 몸을 45도 쓰세요. 다리는 쿠션이나 베개로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리세요. 이 자세는 혈액이 뇌로 잘 가도록 돕습니다. 절대 눕지 마세요. 폐에 물이 차 숨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자세는 심장 부담을 25% 줄이고 의식 유지 시간을 30% 늘립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이 자세로 응급대원이 올 때까지 의식을 유지하셨습니다. 이 자세가 참 편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6단계. 가족에게 문자 보내기 전화는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대신 간단한 문자로 상황을 알리세요. 심장마비 증상 119 신고함. 서울대병원으로 갈 예정. 병원에서 만나요. 가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세요. 한 명이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79세 박영자 할머니는 이 문자를 보내 가족이 병원에 빨리 도착, 치료 과정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7단계. 내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배로 숨 쉬는 게 중요합니다. 숨을 내쉴 때 후 소리를 내면 더 효과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 부담을 30% 줄입니다. 윤수일 할아버지는 이 호흡법으로 응급대원이 올 때까지 침착함을 유지하셨습니다. 숨에 집중하니까 두려움이 줄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7가지 단계를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앉기, 아스피린 씹기, 119 신고, 문 열기, 45도 기대기, 문자 보내기,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이 단계들을 5분 안에 끝내면 생존율이 87%까지 올라갑니다. 김정구 어르신은 이 모든 단계를 3분 30초 만에 끝내셨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라고 하셨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준비하는 5가지 습관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평소 준비가 생명을 구합니다. 외국의 한 저명한 연구에 따르면 미리 준비한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4배 더 침착하게 대응한다고 합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5가지 준비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 습관들은 여러분의 청춘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1.
문 열기 연습하기 일주일에 한 번, 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A4 용지에 써서 붙이는 연습을 하세요. 현관, 거실, 침실에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처음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복하면 1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80세 김정구 어르신은 이 연습 덕분에 침착하게 대처하셨습니다. 두 휴대폰 응급 기능 설정, 스마트폰의 응급 기능을 설정하세요. 전원 버튼 5번 누르거나 소리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119에 자동 신고되고 가족에게 문자가 갑니다. 젊은 가족에게 부탁해 설정해 두세요.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응급 기능 설정은 응급 상황 대응 시간을 20% 단축합니다. 이 기능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잠금 화면에 의료정보 저장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응급 연락처를 저장하세요. 예를 들면 A형, 혈압약 복용, 아스피린 알레르기, 딸 010-1234-5678. 응급실에서 이 정보는 치료 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합니다. 82세 윤수일 할아버지는 이 설정 덕분에 빠른 치료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네 번째 아스피린과 지침 냉장고에 붙이기, 냉장고 문에 심장마비 응급법. 1. 앉기 2. 아스피린 씹기 3. 119 신고 4. 문 열기 5. 45도 기대기 6. 문자 보내기 4. 7. 초들이 마시고 6초 내쉬기를 써붙이세요. A4 용지에 큰 글씨로 쓰고 아스피린 100mg을 냉장고 위에 두세요. 유통기한은 6개월마다 확인하세요. 79세 박영자 할머니는 이 메모를 보고 침착하게 대처, 생명을 구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과 함께 연습하기, 일주일에 한 번, 가족과 함께 응급 상황을 가정하고 연습하세요. 예, 가슴이 답답하다고 가정하고 119에 전화하는 연습을 해볼까? 자식이나 손주와 함께 아스피린 위치를 확인하고 문 여는 연습을 하세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의 연습은 응급대처 성공률을 35% 높입니다. 이 연습이 여러분과 가족을 더 가까워지게 할 겁니다. 실천이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식은 실천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오선미 할머니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74세, 평소 건강하셨지만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숨참 증상이 찾아왔고 할머니는 놀란 나머지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의식을 잃으셨고 차량이 인도에 충돌하면서 응급처치도 받지 못한 채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실 수 있었습니다. 단지 준비만 되어 있었다면요. 반면 같은 해 겨울 윤수일 할아버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76세이신 윤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비상연락망과 휴대폰 응급 기능을 설정해 두셨고 냉장고 위엔 아스피린과 행동지침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 통증이 시작되자 즉시 앉아서 아스피린을 씹고 119에 신고 후 문을 열고 45도로 기대어 복식 호흡을 하셨습니다. 응급대원이 도착했을 땐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고 병원에서도 빠르게 치료를 받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갑작스러운 판단으로 생명을 잃었고 또 한 분은 미리 준비했던 단순한 습관들 덕분에 가족과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대단한 무언가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통계도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심장 응급 상황을 겪고 그중 80%는 혼자 있을 때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그 80%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사망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10초 안에 올바른 대처를 하면 생존율은 90%까지 올라갑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생존 확률은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그 20%의 생존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특별히 건강하거나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20%의 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실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다 들으셨다면 그냥 좋은 정보였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또한 응급대처와 준비도 중요하지만 평소 생활 습관이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외국의 한 저명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생활 습관은 심장마비 위험을 50% 이상 줄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합니다. 1. 규칙적인 산책 하루 10에서 15분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세요. 85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며 심장이 튼튼해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걷기는 심장병 위험을 20% 줄입니다. 짠 음식 줄이기 된장찌개, 김치도 좋지만 소금을 조금 줄여보세요.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30% 줄이면 혈압이 10% 낮아집니다. 79세 박영자 할머니는 짠 음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3번째 금연과 금주 담배와 술은 심장의 적입니다. 금연 1년 후 심장마비 위험이 50% 줄어듭니다. 80세 김정구. 어르신은 10년 전 금연 후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약 복용준수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신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심장마비 위험이 40% 감소합니다. 약을 챙기는 건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5. 한 번에 한 번 건강검진 심장마비를 예방하려면 미리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심장 초음파와 혈액검사를 받으세요. 82세 윤수일 할아버지는 건강검진으로 심장 문제를 조기에 발견, 큰 위기를 피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40년간 심장 환자를 돌보며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선생님, 미리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준비 부족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만큼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겐 지식이 있고 실천이 있고 무엇보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무서운 외로움처럼 다가오지만 준비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78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할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청춘 리부트 영상을 통해 생명의 지식을 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김정구 어르신, 이영희 할머니, 박영자 할머니, 윤수일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 손주, 이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낼 소중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냉장고 문에 이렇게 써붙여 주세요. 나는 심장마비를 이겨낸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매일 아침 이 글을 보며 다짐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 영상을 보며 연습하세요. 아스피린을 사고 휴대폰 설정을 점검하고 함께 산책하며 건강을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댓글에 나는 청춘을 리부트한다 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모든 사랑하는 분들과 공유하세요. 청춘 리부트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